전체적으로 네. 핵심이 뭐였었나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국정농단이 맞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다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줬고 예. 두 번째는 삼성과의 관계에선 뇌물죄가 맞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혐의 사실과 관련은 없지만 중요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밝혀진 부분과 아직 의혹으로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줬고 그런데 조금 짧아서 의아했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규철 특검보가 나와서 그 뒤에 질의응답 정도는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제 간단하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결정을 앞두고 왜 3월 6일에 잡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피해 나갈 필요가 있었고 또 계속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피하면서 담백하게 그리고 할 말은 다 하고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주고 하는 어떤 그래서 이 국민들은 좀 장편 영화를 기대했는데 15분짜리 단편 영화가 나왔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장편 영화를 기대했는데 짤방으로.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보면은요, 저도 판단이 이런 느낌이 들던데요. 한번 이제 판단을 좀 해보세요. 네. 지금서부터 이제 공소유지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오늘 수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게 분기에 상당히 중요한 분기면서 변호인 측과 기싸움을 벌이는 그런 시작 아닌가요? 저는 그거보다는 예. 이 법정 들어가면요. 어차피 제가 볼 특검이 불리해요. 법정에서는. 예. 검찰 특검 2월 28일까지 특검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고, 이제 법정 딱 들어가면 이제 칼자루를 누가 쥐는지 모르죠, 이제. 예. 근데 이 변호인단이 지금도 160명인가 140명 될 정도로, 예. 뭐 우리나라 유수의, 저를 빼놓고 우리나라 유수의 변호인들을 다 동원했겠지 않겠습니까? 예. 전 방송 때문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예. 뭐 저희도 안 왔지만, 저희가 방송 빼드릴 테니까 한번 가시죠. 저희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특검은 한 40명? 20명? 40명 예, 그 정도로 하는데, 특검은 지금 전선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슈 갖고 싸워야 예, 싸워야 되고. 근데 이 변호인단은 있죠. 자기 피고인의 딱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사실 그 변호사들이 잘하고, 물론 사건이 워낙 뭐 피고인이 자백하고 이런 사건은 뭐 변호인이 잘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 같이 그 양쪽의 견해가 팽팽히 대립하고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사건, 이건 변호인이 잘하면 사실은 무죄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예. 상대방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이 특검이 진짜 날카로운 창을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저쪽 방패에 다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박영수 특검이 오늘 기자회견한 거는 어떤 그 상대방 변호사와 기싸움은 뭐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헌재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 내일 아침에 신문에 박영수 특검의 그 수사 결과 발표 다 읽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읽어보면은 기록에는 없지만, 그리고 본인도 말했어요. 이게 그 재판정에 증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기자회견이니까. 그렇지만 참고 자료는 되잖아요. 내지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말과, 예. 그다음 국민들에 대해서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정치인이 다 되셨더라고요. 다음에 아마 어떻게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은 예.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공소유지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은 좀 남았죠. 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또 특히 언론인들 기자들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예. 기자들한테도 감사를 거듭 표하더라고요. 역시 정치적인 분이시구나. 예. 이제 곧 그쪽으로 가면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예. 자, 이종 평론가님. 네. 소회를 밝히고 출래 불사춘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예. 그 얘기 아니에요?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사실은 기간 연장 가지고 계속 그동안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또 그 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부분이랄지, 예. 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거 충분히 좀 규명을 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어찌됐건 완벽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기게 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의 아쉬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아쉬움.
예. 좀 연장이 됐었으면 조금 더 성과를 냈었을 네. 터인데.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대한민국이 봄을 맞으려면 참 한참 걸리겠구나 라고 하는 소회를 밝히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발표하지 못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뭐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얼마 전의 내용에는 이번에 수사한 게 30% 정도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도 흘러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 차마 말할 수 없고 공표할 수는 없으나 그 어마어마한 사실 진실들이 사실은 이제 묻혀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좀 아쉬움을 좀 토로하신 게 아닐까. 그 사실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저 최순실 씨 그 재산 형성 관련해서는 조금 언급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다 좀 밝히고 싶었는데 뭐 주요한 그 증인들이 다 뭐 나이도 많고 뭐 이래서 좀 하여튼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최대한 특검팀이 노력을 해서 이만큼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세우긴 했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법치주의를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더 와서 닿더라고요. 자, 본론 좀 들어가 보시죠. 그 예. 대통령 총 13개 혐의를 적용했어요. 기존에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길 때는 8개 혐의였었는데 네, 예. 5개가 추가된 거죠. 그렇죠. 추가된 게 어찌 보면 의미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본류였죠. 추가된 게. 그렇죠. 예, 뭐가 추가됐나요? 검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뇌물이죠, 아무래도. 뇌물. 그 검찰에서는 이걸 갖다 강요. 그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의 강요의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최순실 씨를 강요죄로 기소했죠. 그렇죠. 강요죄 공범으로. 예. 근데 근데 특검에서는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승계 이 문제에 대한 그 집권자의 어떤 해결을 바라면서 미르나 K스포츠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이다. 그게 제일 예. 컸고요. 그다음 블랙리스트도 있었죠. 예, 블랙리스트. 네, 그게 그 수사가 됐고. 그다음 그 의료법 위반. 예. 그 김영재 원장인가요? 뭐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 직권 남용 몇 가지는 그 왜 문체부의 그 인사 문제라든가. 관여했던 예, 거. 그 문제를 했는데 가장 그래도 컸고 특검이 가장 성과를 낸 게 결국은 예. 뇌물입니다. 근데 뇌물액을 433억으로 네. 언급을 했거든요. 네. 만약 이게 유죄 쪽으로 심증이 가고 유죄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에요? 그건 1억만 넘어도 그렇습니다. 아. 그 특가법이라고요. 특가법이요? 예,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 어떻게 잘 아시죠, 근데? 주위에 있는 의원들이 다 걸어왔어요. 본인은 관계없고. 예, 저는 이제 정치범으로 있는데 21세기 마지막 양심수. 양심수. 그러니까 이 특가법은요. 그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뭐죠? 5천부터인가에 이제 예. 올라가고 또 1억 되면 올라가고 이건데. 3억 되면 또 올라가고. 아, 그렇습니까? 아니, 좀 배워요. 나중에 끝나고 만납시다, 이게. 그런데 그 500억, 300억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다만,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나라 총수들이 뇌물하면 그래도 한 몇천억 이래야지 폼나지. 이거 뭐 700억 이래가지고 특히 삼성 같은 대재벌이 예. 이 정도는 아마 변호인도 만일에 인정되더라도 이거는 삼성으로서는 뭐 그냥 아주 소소한 금액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형을 낮춰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1억이냐 2억이냐 보다는 700 몇 억이 좀 낫죠 아무래도. 예. 그 형은 뭐 이게 무기징역까지 될 겁니다. 이것도 내가 보진 않았지만. 예. 이재용 부회장 말고요. 그런데 그 이종훈 평론가님, 예. 이제 그 20일 특검 최순실을 추가 기소한 공소장이 또 있어요. 그런데 보면 뇌물 혐의와 관련된 적은 2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 이름이 무려 200차례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체 페이지가 다 그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도배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뭐 오늘 이제 이 수사 결과 발표 내용도 이제 노골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였다. 예. 한 지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목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그동안에도 의혹이 많이 불거지기도 했고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지기도 했고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우선 뭐 삼성동 자택 예. 뭐 구입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옷값
뭐 기타 가방 뭐 이런 거 다 그게 이제 포함해서. 공모, 공동지갑 여기 그렇죠. 혐의에 적용을 시킨 예.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본인이 지급했다. 또 뭐 집도 삼성동 자택도 뭐 장충동 집 파른 돈 갖고 샀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특검 쪽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옛날 경선 때도 문제가 됐던 돈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근데 의혹만 있었던 건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특검이 의혹만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계좌 확인도 다 하고 한 결과 그 돈, 그 자금들은 역시 그 최태민 일가, 그러니까 뭐 임선희 씨, 최태민 씨의 이제 전 부인 임선희 씨라든가 이런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한 겁니다. 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삼성동 집을 산 돈이 이게 이제 잘 기억하고 계시지만 2007년도에도 문제가 됐었고, 네. 2012년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문제 제기한 분들은 이때 최순실 씨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고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그 11.6이 난 이후에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에게 무상으로 이제 받은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성북동 자택이 있었고, 그건 이제 84년에 그거 팔고, 그 다음 옥수동에 집을 구입했고, 그리고 이제 뭐 집안에게도 사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후에 장충동 집을 샀단 말이에요. 이제 집에 한 3번이 옮겨가요. 예, 예. 3번이 옮겨가고 장충동 집을 산 다음에 1999년도 지금에 있는 삼성동 현재 자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장충동 집을 판 게 6억. 근데 여기는 10억 정도의 집인데 나머지 4억 어디에서 나냐. 예. 그걸 집요하게 물었잖아요. 그 이명박 측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거기에 어떤 이제 사실은 출처까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금 특검이 수사했던 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는 그걸 물었는데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수장학회를 가지고 있거나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있던 그런 비자금이나 이런 예. 것에서 이제 그냥 영남대학도 있고 뭐 이제 그때 추궁했던 거는 당신이 비자금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차원이었고 누가 어떤 그런 식으로 사줬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번 특검 수사에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단이냐 국정농단이냐 아니냐 하는 예. 부분, 농단이냐 선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뇌물이냐 강요냐 하는 한 두 가지 줄기지 않습니까? 예. 아까 여상원 변호사님이 변호사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이 이 두 가지를 세우면 변호사를 아무리 잘 써도 농단이면은 거기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만약에 선의가 돼버리면은 공무원들이 차관이나 이 비서관들이 다 사는 길이고. 그렇죠. 예. 근데 농단이 되면은 그 안에서 빠져나가는 건 정상 참작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농단이게 되면 블랙리스트도 같이 엮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강요냐 뇌물이냐 하는 부분에서 강요가 돼버리면 기업 총수들이 또 줄줄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농단도 잡고 그 다음에 이 뇌물도 잡는 것은 박근혜 최순실의 경제적인 이 공동체. 동일체 예. 이거를 밝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명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해준 여기에 말끔하게 해둔 것들이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지갑이 지금 이제 그 핵심은 뇌물수수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뇌물수수면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공동지갑 경제공동체를 볼 수 있느냐? 그 지금 이제 고재열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같이 주고받고 한 지갑에서 쓴 듯한 이런 정황과 증거가 있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부장판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처음 집을 살 때도 임선희 씨와 함께 최순실 씨가 왔고 집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 증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 등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은 뭐 증거 싸움이죠. 재판은 증거 싸움이고. 예. 근데 이제 아까 계좌 추적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90년에 지금 집을 샀단 말이에요. 예, 그건 계좌 추적이 안 되죠. 예, 지금 26년, 7년 지났는데 과연 계좌 추적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계좌 추적으로 되기는 힘들고 증언은 필요하겠죠. 예, 증언으로 아마 이번에 이 기소가 이렇게 특검에서 된 게 아니냐 싶은데 예. 제가 볼 때 이 특검에서는 있죠. 지금 이 임선희 씨가 집 계약하라고 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전혀 안 나타났다고 그러면 끝까지 안 나타나고 임선희 씨 측에서 돈이 다 지급되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어떤 최순실 씨 관계를 피를 나눈 자매는 아니지만 거의 친자매급이 아니냐. 그 생활을 거의 뭐 같이 뭐 같은 방에 자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이 특히나 경제적인 생활은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의 구분 없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한테 어떻게 그렇게 K스포츠나 미러 같은 걸 그대로 맡길 수 있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75년경부터 알았던 거 아닙니까? 한마음봉사단.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그 언니 동생 하며 지내고, 그다음 집 문제도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어떤 사회생활 능력이 그렇게 없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청와대 들어가서 계속 영예로 생활했고, 그다음 누구든 다 도와줘가지고 본인의 어떤 가서 제가 볼 때는 신용카드 쓸 수 있을지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 나는 사람이에요. 과연. 뭐 확인 안 해봤지만 그 정도로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왜 군대에서 장군들 딱 전역하면은요 교통카드도 못 만든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누군가가 생활을 대신 다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최순실 씨가 아니냐. 그러면 최순실 씨가 자기 뭐 집도 이렇게 참 힘들어할 때 다 마련해줘. 그 다음 다 뭐 이렇게 케어해주면은 절대적인 신임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최태민 씨의 딸이다. 어떤 종교적인.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 최순실 씨의 말에 거의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다음 그게 복종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바로 공동 지갑이란 게 결국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선의 하는데 본인은 그럴 거예요, 아마. 최순실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나를 나쁘게 하려고 그랬겠냐. K스포츠나 미러.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대통령의 선의라는 말인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모든 걸 맡겼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번 특검도 그런 시각에서 이 사건을 구성하고 있지 않느냐. 어찌 보면 맡겼다라고 하면 진짜 공동지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시인한 거일 수도 있겠다. 시인은 안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정황상. 상대방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이 특검이 진짜 날카로운 창을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저쪽 방패에 다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박영수 특검이 오늘 기자회견 한 거는 어떤 그 상대방 변호사와 기싸움은 뭐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헌재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 내일 아침에 신문에 박영수 특검의 그 수사 결과 발표 다 읽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보면은 기록에는 없지만, 그리고 본인도 말했어요. 이게 그 재판정에 증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기자회견이니까. 그렇지만 참고 자료는 되잖아요. 내지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말과, 그다음 국민들에 대해서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정치인이 다 되셨더라고요. 다음에 아마 어떻게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을 쥐고 있는 거고 이제 법정 딱 들어가면 이제 칼자루를 누가 쥐는지 모르죠 이제. 근데 이 변호인단이 지금도 160명인가 140명 될 정도로 뭐 우리나라 유수의 저를 빼놓고 우리나라 유수의 변호인들을 다 동원했겠지 않겠습니까? 저 방송 때문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저희도 안 왔지만 저희가 방송 빼드릴 테니까 한번 가시죠. 저희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특검은 한 30-40명? 20명, 그 정도로 하는데 특검은 지금 전선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슈를 갖고 싸워야 싸워야 되고. 근데 이 변호인단은 있죠. 자기 피고인의 딱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사실 그 변호사들이 잘하고, 물론 사건이 워낙 뭐 피고인이 자백하고 이런 사건은 뭐 변호인이 잘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 같이 그 양쪽의 견해가 팽팽히 대립하고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사건, 이건 변호인이 잘하면 사실은 무죄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공소유지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아직은 좀 남았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또 특히 언론인들 기자들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기자들한테도 감사를 거듭 표하더라고요. 역시 정치적인 분이시구나. 이제 곧 그쪽으로 가면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소회를 밝히고 출래 불사춘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예. 그 얘기 아니에요?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사실은 기간 연장 가지고 계속 그동안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또 그 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부분이랄지, 예. 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거 충분히 좀 규명을 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피하면서 담백하게 그리고 할 말은 다 하고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주고 하는 어떤 그래서 이 국민들은 좀 장편 영화를 기대했는데 15분짜리 단편 영화가 나왔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장편 영화를 기대했는데 짤방으로. 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보면은요, 저도 판단이 이런 느낌이 들던데요. 한번 이제 판단을 좀 해보세요. 네. 지금서부터 이제 공소유지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오늘 수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게 분기에 상당히 중요한 분기면서 변호인 측과 기싸움을 벌이는 그런 시작 아닌가요? 저는 그거보다는 예. 이 법정 들어가면요. 어차피 제가 볼 특검이 불리해요. 법정에서는. 예. 검찰 특검 2월 28일까지 특검이 갈 줄 전체적으로 네. 핵심이 뭐였었나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국정농단이 맞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다 하는 부분을 명확해졌고요. 예. 두 번째는 삼성과의 관계에선 뇌물죄가 맞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혐의 사실과 관련은 없지만 중요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밝혀진 부분과 아직 의혹으로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줬고 그런데 조금 짧아서 의아했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규철 특검보가 나와서 그 뒤에 질의응답 정도는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제 간단하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결정을 앞두고 왜 3월 6일에 잡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피해 나갈 필요가 있었고 또 계속